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나이입니다. 하하, 오랜만에 이렇게 오디오북을 만드네요.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과 같이 라일 게이트의 지주 마지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알렉시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순간 비명이 들려왔다. 살려줘! 사람 살려! 놀랍게도 그건 홈즈의 목소리였다. 난 허겁지겁 방 밖으로 달려나갔다. 전보다 비명이 낮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방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소리가 흘러나왔다. 방으로 달려 들어간 난 그 안쪽에 있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커닝엄 부자가 바닥에 쓰러진 홈즈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들 알렉은 두 손으로 홈즈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아버지 커밍엄 씨는 홈즈의 한쪽 손목을 비틀고 있었다. 바로 세 사람이 달려들어 그들을 제지하자 홈즈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은 창백했으며 완전히 지쳐버린 표정이었다. 경감, 이 두 사람을 체포하세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무슨 혐의로요? 마부 윌리엄 카원을 살해한 혐의요. 경감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간신히 입을 열었다. 왜 이러십니까, 홈즈씨? 설마 진심으로 그러시는 건 두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라고. 홈즈가 차갑게 내뱉었다. 자신의 죄가 그렇게 확실하게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는 것을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커밍엄 씨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아 멍한 듯 했으며 그 개성 있는 얼굴에 무엇인가 짓눌린 듯 답답한 표정이 나타났다. 아들의 얼굴에서는 시원시원하고 밝은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위험한 야수와 같은 잔인함이 표면에 나타나 검은 눈이 번뜩였으며 단정했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경감은 아무 말 없이 문으로 다가가 벨을 울렸다. 그 소리를 듣고 경찰 두 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커닝엄 씨,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터무니없는 착각일 테지만 워낙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만둬! 경감이 한쪽 팔을 휘젓자 알렉이 조준하려던 회전식 권총이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홈즈가 재빨리 권총을 밟으며 말했다. 이걸 보관하고 있어요. 재판을 할 때 증거물이 될 테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가 찾던 게 여기 있습니다. 그가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냈다. 그 편지의 나머지 부분입니까? 경감이 큰 소리로 물었다. 맞아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 곧 모든 내용을 밝히도록 하죠. 대령님, 당신은 왓슨과 함께 먼저 집으로 돌아가세요. 난 늦어도 1시간 뒤에는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경감과 함께 범인들과 얘기를 나눠야 하지만 점심 식사 전에는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홈즈가 약속한 대로 시간에 맞춰 왔기 때문에 우리는 1시쯤 대령의 집 흡연실에 모두 둘러앉을 수 있었다. 홈즈는 체구가 작은 노인을 한 명 데리고 와선 처음에 도둑을 맞은 액튼 씨라고 내게 소개를 해주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액튼 씨도 들어주었으면 해서 말일세. 틀림없이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테니. 대령님, 나처럼 말썽이 많은 사람을 초대한 것을 후회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배울 수 있었던 것을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솜씨로 사건을 해결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 성과를 올린 건지 도저히 감도 못 잡겠습니다. 무엇을 단서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헤이터 대령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설명하면 분명히 실망하실 겁니다. 내 친구 왓슨이나 내가 쓴 방법에 대해서 지적인 흥미를 느끼고 계시는 분에게는 무엇 하나 숨기지 않고 전부 밝히고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조금 전 화장실에서 당한 일 때문에 몸이 약간 좋지 않습니다. 우선 브랜디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요즘 체력이 조금 떨어져서요. 아까와 같은 발작 증세가 또 일어났던 것은 아니겠지요? 홈즈가 아주 유쾌하다는 듯이 웃었다. 때가 되면 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내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몇 가지 일들을 말씀드린 후에 사건의 경위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 생각이니까요. 도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범죄를 꿰뚫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와 주의를 쏟아부어 중요한 곳에는 힘을 집중시킬 수가 없죠.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난 처음부터 죽은 마부가 쥐고 있던 종이 쪽지가 이번 사건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범인이 윌리엄을 사살하고 바로 도망갔다는 알렉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죽은 사람 손에서 종이를 앗아간 것은 그 도둑이 아니란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면 알렉시 자신이란 얘기가 됩니다. 커닝엄 씨가 현장으로 내려왔을 때 이미 몇몇 하인들이 그곳으로 달려온 뒤였으니까요.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 경감은 이를 놓쳤죠. 그들 부자와 같은 지역의 거물이 사건에 관계했을 리가 없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선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난 절대로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실이 가리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추적해요. 덕분에 처음 조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알렉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경감이 보여준 종이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큰 의미를 가진 내용의 일부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었죠. 바로 여기에 그 종이 쪽지가 있습니다. 뭔가 눈에 띄는 점이 없나요? 글씨가 들쭉날쭉하구먼. 대령이 말했다. 맞아요. 잘 보셨습니다. 이건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한 단어씩 쓴 겁니다. 잘 보시면 같은 알파벳 T라도 at과 to의 T는 진하게 썼는데 쿼터와 12의 T는 흐리게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개의 서로 다른 T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의 글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 네 단어를 잠깐 살펴본 것만으로도 런과 메이비는 진하게 쓰는 사람이, 왓은 흐리게 쓰는 사람이 썼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홈즈가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거 정말 한눈에 알아보겠는걸. 그럼 두 사람은 왜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쓴 겁니까? 대령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두 사람이 음모를 꾸몄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두 사람은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두 사람 중에서 at과 to를 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꾸민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의 두 글자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추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죠. 이 종이를 잘 살펴보면 진하게 글씨를 쓰는 사람이 먼저 자신이 써야 할 부분을 전부 썼고 한 단어 한 단어 사이를 띄어놓아 다른 사람이 글을 쓸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이를 충분히 벌려놓지 않아서 나중에 쓴 사람이 쿼터라는 단어를 액과 to 사이에 억지로 써놓았죠. 그러니까 액과 t를 먼저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신이 써야 할 단어들을 먼저 쓴 사람이 이번 사건을 계획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액튼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건 그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글자를 보고 그것을 쓴 사람의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정확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사람은 20대라거나 40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한 이유는 병에 걸렸거나 몸이 약해졌을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라도 노인처럼 글을 쓰기 때문이에요. 이 종이 쪽지의 경우 한쪽 글자는 대담하고 힘이 느껴지는 반면 다른 한쪽 글자는 어딘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읽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T의 세로 획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죠. 따라서 한 사람은 젊고 또 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아주 늙진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액튼 씨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고 잘 살펴보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글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혈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쓴 글이죠. 두 사람 모두 알파벳 E를 그리스어의 E처럼 썼어요. 그걸 보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내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글자에는 명백하게 한 가족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 있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종이 쪽지를 살펴보고 알아낸 중요한 점들이에요. 그 외에도 23가지 정도 거기에 더 추리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당신들보다는 전문가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얘기일 겁니다. 난 이런 점들을 전부 고려해서 커닝엄 부자가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야 할 일은 뻔했죠. 범행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자세히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지 판단해야 됩니다. 난 경관과 함께 가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전부 둘러보았어요. 시체에 남아있는 상처를 살펴보고 확인한 내용인데 그 상처는 4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회전식 권총에 맞아서 생긴 것이더군요. 옷에는 화약에 그을린 자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총에 맞았다는 알렉시의 진술은 거짓이었죠. 그리고 커밍엄 씨와 알렉시는 모두 범인이 현장에서 숲을 쪽으로 해서 도로로 도망쳤다며 같은 장소를 지목했죠. 그 숲풀에는 폭이 넓고 바닥에 질퍽질퍽한 구덩이가 있어요. 그런데 구덩이 속에 발자국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난 확신할 수가 있었죠. 커닝엄 부자가 이 점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 정체불명의 사내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사실을요. 여기까지 오자 이제 범행 동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액튼 씨의 댁에 도둑이 든 이유를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액튼 씨, 대령에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과 커닝엄 부자의 사이에서 재판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그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서류나 다른 무엇인가를 손에 넣기 위해서
대개 서재에 침입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맞습니다. 두 사람은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침입했을 겁니다. 전 지금 커밍엄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단 한 장뿐인 서류가 그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전 이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서류가 변호사의 금고 안에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액튼 씨가 말했다. 역시 그랬군요.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건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아들인 알렉시의 생각인 듯합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그들은 자신들이 의심을 받지 않도록 평범한 도덕의 소행으로 보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눈에 띄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훔쳐 달아난 거예요. 여기까진 생각이 금방 정리되었지만 그래도 애매한 점들이 많이 남아있었죠. 무엇보다 먼저 그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틀림없이 알렉시가 윌리엄에게 그것을 빼앗았을 테고 편지를 가운 주머니에 넣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했죠. 주머니 외에 마땅히 숨길 만한 곳이 없었을 테니까요. 문제는 그것이 아직도 주머니 속에 있을까 하는 점이었죠. 꼭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했어요.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커닝엄 부자와 마주친 것은 부엌문이 있는 곳이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종이 쪽지를 떠오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들이 그걸 깨닫는다면 바로 처분해 버렸을 테니까요. 경감이 그 편지의 중요함을 막 얘기하려고 했을 때 정말 운이 좋았죠. 내가 가벼운 발작을 일으킨 덕분에 화제가 바뀌었으니까요. 하하하하. 그렇게 된 곳이었습니까? 일부러 발작을 일으키셨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의 동정도 전부 소용이 없는 것이군요. 대령이 웃으며 말했다. 의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아주 훌륭한 연기였다네. 언제나 끊임없이 재치를 발휘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홈즈를 난 감탄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방법은 종종 내게 도움을 주곤 하죠. 발작이 가라앉은 다음 난 아주 간단한 속임수를 써서 커닝엄 노인에게 12라는 글을 쓰게 했어요. 종이 쪽지에 있는 12라는 글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외쳤다.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 내 정신이 혼미할 줄 알고 걱정한 모양이군. 안 그래도 자네가 걱정할까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네. 그 후에 모두가 2층으로 올라가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문 뒤쪽에 가운이 걸쳐져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일부러 테이블을 쓰러뜨려서 사람들의 주의를 그쪽으로 쏠리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해서 다시 아들 방으로 들어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예상했던 대로 편지는 주머니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수토에 넣는 순간 커닝엄 부자가 날 덮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와서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젊은 아들이 두 손으로 내 목을 조르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커밍엄 씨는 내 손목을 비틀어 쥐고 있던 편지를 빼앗아가려고 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다가 내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 그들은 절망에 빠져 완전히 제정신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커닝엄 씨에게 범행 동기를 물어봤어요. 그는 그래도 다루기 쉬웠는데 알렉시는 완전히 악당 그 자체로더군요. 권총이 손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자신의 머리든 다른 사람의 머리든 마구 쏘아댈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이미 다 압수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커닝엄 씨는 완전히 기가 죽어 모든 걸 밝혔어요.
두 사람이 액튼씨 댁에 침입한 날, 마부인 윌리엄이 두 사람의 뒤를 밟은 듯합니다. 그렇게 해서 윌리엄은 그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자 자기의 입을 막으려면 돈을 내라고 협박을 했죠. 하지만 그런 협박을 하기에 알렉시는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부근 주민들이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른다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고추장스러운 사람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으니 정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알렉시는 윌리엄을 밖으로 불러내 사살했습니다. 알렉시가 편지를 완전히 빼앗고 세심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마 조금 더 의심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는? 내가 물었다. 홈즈가 다음과 같은 종이를 보여주었다. 12시 15분 전 동문으로 나와라. 깜짝 놀랄 정보를 가르쳐주겠다. 아마 너와 애니 모리슨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일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알렉 커닝엄과 윌리엄 카원, 애니 모리슨, 이 사람의 관계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편지를 미끼로 사용한 작전은 완전히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P와 G, 아래의 꼬리 부분을 두 사람이 똑같이 쓰는 것을 보면 역시 부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노인이 알파벳 I에 점을 찍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이었죠. 하하, 왓슨? 시골에서 조용히 휴양을 취하자는 건 아주 멋진 계획이었네. 내일이면 완전히 원기를 회복해서 베이커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 자요.